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세종에게 쫓겨났다 재결합하고 중과 불륜까지 저지른 영흥대군의 부인 송씨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여성들의 실제 행적을 보면 다소곳함과는 정반대인 경우들이 많은데, 여자란 재주가 덕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고 세뇌시키지만 탁월한 재주로 역사의 이면을 채운 인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가운데 세종의 며느리로 역사에 등장해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의 6왕과 통큰 거래를 한 송씨의 수완은 단연 압도적입니다. 영흥대군. 영흥대군은 세종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글씨와 그림에도 능하고 음률에도 통달했다고 전해지며 막내라 세종이 각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대군이 겨우 말을 할 줄 알 무렵이었는데 어린아이를 조각해 만든 화촉을 보더니 놀라서 초같하면 초에 조각한 어린아이에게 불이 닿을 것이니 참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세종을 놀래킵니다. 당시 다른 왕자들은 법도에 따라 아버지를 부를 때 진상이라 불러야 했는데 세종은 영흥대군만큼은 15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흥대군에게는 임금이기 이전에 아버지로 불리고 싶었던 것인데, 세종이 병들어 정사를 돌보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그는 주로 영흥대군의 사저에서 머물렀습니다. 영흥대군 사저는 경복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민가 60여 호를 헐어서 지어준 집인데 그곳을 동별궁이라 불렀고 세종은 이곳에서 승하했습니다. 대방 부부인 송씨. 송씨는 세종과 소원왕후가 마지막으로 낳은 8남 영흥대군의 부인으로 간택되어 왕실에 입성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혼인 4년 만에 시아버지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4명의 며느리를 내친 경력으로 보아 세종은 자식의 부부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한 병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세종은 내시부의 요원들을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에 내려보내 영흥의 배필감을 다시 찾게 하고 결국 재혼을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반년 남짓 후 영흥대군의 집에서 세종은 눈을 감고 이때부터 송씨가 다시 등장하는데, 3년상을 치른 영흥대군은 조카인 단종의 허락을 얻어 부인 정씨와 이혼하고 전처 송씨와 재결합을 합니다. 남몰래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이 딸 둘을 낳았던 것인데, 부모가 내보낸 부인을 다시 들이는 것은 예가 아니라는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종은 숙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결합에 성공한 그들은 곧이어 친정 조카를 왕비로 밀어넣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데,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가 바로 그녀의 조카입니다. 대군 부부는 안국방의 저택에다 재물 또한 엄청났는데, 늦게 낳은 아들을 너무 사랑한 세종의 유언으로 내탕고의 모든 보물을 받게 된 영흥은 무비 1만 명을 거느리는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영흥대군이 34살의 젊은 나이로 죽자 모든 재물과 보물은 송씨에게 돌아갔는데, 세종으로부터 어린 아우의 후견인 자격을 받았던 세조는 부인과 딸을 극진히 보살피고 많은 재물을 내려줍니다. 왕의 비호를 받는 송씨의 권력도 점점 높아졌는데, 송씨는 딸 끼란 현주와 사위 구수영을 띄우기 위해 진수성탄을 차려놓고 대신들을 초청하여 곧잘 연회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송씨에 대한 왕의 비호는 대를 이어 계속되는데, 어릴 때 송씨 집에서 양육된 성종은 그녀 집으로 행차하여 수십 석의 곡식을 하사하는데 특혜가 지나치다며 신하들이 공격하면 성종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송씨는 임금의 뜻에 영합한 대사원을 움직여 송사 중인 재산 전답, 노비 등을 차지하고 왕실 재산인 답심리의 채정과 양천의 초장을 불화받습니다. 호어벌판인 암태 목장을 나라에 헌납하자 성종은 호조에 명하여 값을 쳐주게 하는데, 성종이 부위에 오를 때 송씨는 자신의 저택인 연경궁을 기증한 바 통 크게 왕과 거래를 한 셈입니다. 연산군이 왕에 등극하자 송씨는 각종 보물과 놀이개를 바치고, 연산군의 신하들은 그런 물건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치에 어긋난다며 난리를 피웁니다. 송씨는 재산을 쾌척하여 절을 창건하고 절 출입이 잦는가 싶더니 결국 추문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중 학조와 사통하는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소문을 보고한 신하를 도리어 옥에 가두고 사관에게 명하여 송씨에 관한 소문을 기록에서 삭제하라고 하는데, 실록에는 이 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송씨에게 그 추문은 어쩌면 시샘으로 인한 모함일 수도 있는데, 송씨에 대한 험담은 기록 곳곳에 보여 질투심이 많고 성품이 사나웠다고도 합니다. 폭군 연산군이 폐위되고 세왕 중종이 들어서자 송씨는 다시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녀의 죽음의 왕은 소선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한편 송씨의 딸 끼란 현주는 5남 5녀를 낳았는데
증손자 구사맹의 딸이 인조의 무후 인원왕후로 인조의 후손으로 계승된 조선 후기 왕들은 송씨의 핏줄이기도 합니다. 영흥대군은 12살의 나이에 동갑내기인 여산 송씨에게 장가들었는데 여산 송씨는 판중 추부사 송복원의 딸이며 훗날 단종의 장인이 되는 지돈령 부사 송현수의 누이입니다. 그녀는 혼인한 지 4년 만에 이혼을 당하고 오라버니 송현수의 집에서 얹혀 자랐는데 이혼 사유는 확실치 않지만 실록에 의하면 질병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데 그녀에겐 이혼을 당할 만한 치명적인 질병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녀의 성품에 대해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송씨는 성품이 거칠고 질투심이 많았으며 인색하고 주위로부터 인심을 얻지 못하였던 것 같지만 사찰 관련이라면 재물을 아끼지 않는 성품이었답니다.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홍달손 이서장 고수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처음에 염이 송씨를 사랑하였으나 송씨의 성품이 질투심이 많고 사나워서 염이 송씨를 두려워하였으며 희첩들도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드물었다. 일찍이 염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회의를 한 벌 주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것도 오히려 어렵게 여겼으니 반드시 송씨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만약 허락을 얻지 못하면 끝내주지 못하였다. 염이 죽을 무렵에 즉실에서 낳은 아들에게 비자를 시켜 감추어 두었던 보관을 주었는데 송씨가 그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도로 빼앗았다. 염이 졸하자 송씨가 보물을 모두 팔아서 불차를 연건하니 그 경비가 100만이었다. 위기사를 미루어 보아 세종은 며느리 송씨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은 송씨를 내보내고 해주정씨를 새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에 대한 지나친 사랑 때문에 빚어진 세종의 며느리 욕심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영흥대군은 여전히 송씨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흥대군의 새 부인으로 들어온 춘성부 부인은 훗날 경혜공주의 남편이 되는 영양위 정종의 누이로 촌수로 따지자면 신우울케 사이가 되는 셈입니다. 세종이 죽은 뒤 수양대군이 권력의 야심을 숨기고 있을 때 수양대군은 영흥대군을 데리고 자주 송현수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송현수의 집에는 이혼당하고 쫓겨온 대방부부인 송씨가 얹혀 살고 있었는데 수양대군이 영흥대군을 데리고 자주 드나든 것은 영흥대군과 대방부부인의 재결합을 염두에 둔 수양대군의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영흥대군은 훗날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의 지지 세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튼 새로 맞이한 춘성부부인 정씨는 영흥대군의 마음에 들 리가 없었고 세종 사후 영흥대군은 춘성부부인 정씨를 다시 내치고 친정으로 쫓겨나 있던 송씨와 재결합했습니다. 송씨는 단종비 정순왕후의 고모이기 때문에 수양대군에 의해 단종이 제거될 무렵 송씨의 친정 가문도 함께 멸문지화를 입었지만 송씨는 살아남았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한 달 뒤 수양대군은 단종의 어명을 빙자해 춘성부부인의 주 정씨를 퇴출하고 송씨를 다시 영흥대군의 부부인으로 불러들여 법적으로 완전한 재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조정 신료들은 춘성부부인의 폐출은 명분이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상소를 여러 차례 올리곤 하였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양대군에 의해 묵살되었습니다. 남편 영흥대군이 세조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녀는 조금도 화를 입지 않았고 연산군과 훗날 중종이 되는 인성대군이 어렸을 적에 송씨의 사다에서 자란 적이 있어 왕실의 보호를 오랫동안 받고 살았습니다. 영흥대군이 34살에 요절하자 일찍 과부가 된 송씨는 불교에 의지하며 살았는데 연산군 일기에 의하면 영흥대군 부인 송씨가 군장사에 올라가 설법을 듣다 몰래 중 학조와 사통을 했다고 합니다. 세조 이후로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살았던 송씨는 74세까지 살았으며 슬하에는 아들 없이 딸 둘만 두었는데 한 명은 일찍 죽었습니다. 이렇게 수양대군의 증대로 송현수의 여동생 대방부 부인은 영흥대군과 재결합하게 되었지만 계유정난 이후 민심은 흉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많은 충신들을 죽인 이유도 있지만 조카를 몰아내고 임금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수양대군을 괴롭혀 민심을 잠재우려고 수양대군은 보육지책으로 단종의 혼사를 서두르게 됩니다. 그때 단종의 배필로 수양대군의 친구인 송현수의 딸이 왕비로 간택되는데 그 왕비가 비운의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여동생을 영흥대군의 부인으로 딸을 왕비로 보낸 송현수는 장차 권력의 핵심 인물이 아닐 수 없었지만 수양대군의 마음속엔 단종의 혼사는 임시 방편일 뿐 결코 마음 내켜 성사시킨 혼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도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었는데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이 되자 단종을 영월로 유배를 보내더니 기어코 사사하여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치적 동반자였고 친구였던 송현수도 단종복리 운동에 엮어 죽여버렸는데 그 질긴 인연은 송현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춘성 부부인 해주 정씨는 소생을 낳지 못했고 재결합한 대방 부부인 송씨도 딸 둘을 두었을 뿐 아들이 없어 영흥대군은 연성 부부인 김씨를 측실로 맞이했는데 여기서 일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본래 세 부인과 영흥대군은 따로 묻혔는데 1900년에 양주군 군장리에 있던 대군의 묘를 지금의 묘역으로 옮겨오면서 춘성 부부인과 대방 부부인의 묘도 함께 이장하여 합장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한 대방 부부인, 그로 인해 쫓겨난 춘성 부부인 두 사람이 모두 죽어서는 남편과 합장되어 함께 묻힌 것입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는 관악구 봉천동에 있던 셋째 부인, 연성 부부인 김씨의 묘를 대군의 옆으로 이장했으니 영흥대군은 죽어서 두 부인은 품속에 한 부인은 곁에 두고 묻히는 복을 누린 셈입니다. 중 학조와의 간통 1498년 김일소는 영흥대군 부인 송씨가 분장사에 올라가 법을 듣다가 시비가 잠이 깊이 들면 승려 학조와 사통을 했다는 것을 박경에게 들었다고 공초했습니다.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호 9번째 기사 1498년 명 홍치 11년 사초 사건과 관련된 영흥대군 부인 송씨의 일에 대한 박경의 공초 내용. 박경은 공초하기를 시는 정유 연간에 사경의 일로 봉선사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동대문에 방이 붙기를 영흥대군 부인 송씨가 중학조와 사통을 했다 하였기에 시는 이것을 일손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박경은 성동 8년인 1477년 즈음에 불경을 베끼는 일로 세조의 능이 있는 남양주 광릉의 원차림 봉선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대문에 붙어있는 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영흥대군 부인 송씨가 중학조와 사통을 했다고 적혀있어서 이를 김일손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대방 부인 송씨는 영흥대군이 1467년에 죽자 불교에 귀의하여 법회를 열고 승려와 가까이 했는데 그중 한 명이 학조였고 학조와 스캔들까지 벌인 것입니다. 그녀는 서울 근처의 군장사란 절에 올라가 설법을 듣다가 계집종이 깊이 잠들면 학조와 사통을 했고 이것이 동대문에 방이 붙은 것입니다. 한편 학조는 여러 사람과 간통했는데 처음에는 개천과 사당을 간통하고 드디어 승려가 되어 왕래하면서 간통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산 기슭의 작은 암자에 살면서 부인문에 친여 동생이 자색이 있음을 보고 등회를 인연으로 개천의 도움을 받아 간통할 수 있었는데 부씨도 꾀임을 당하여 여승이 되었다고 실록은 말합니다. 그런데 송씨는 연산군의 생모인 중전 윤씨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폐서인되자 어린 원자인 연산군을 잠시 보살핀 적도 있어 연산군과 각별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1496년 명 홍치 9년 이자견 등에게 대방 부인의 송씨의 상환 내용을 묻다. 지평 이자견 정원 유세짐이 윤탕로의 일에 대하여 논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왕이 대방 부인 송씨의 상환을 이자견에게 내려주며 묻기를 그대들이 이 일을 국문하는데 과연 적발된 사실이 있는가? 그 상환이 역시 다 적확한가 하매 자견이 아뢰기를 본부가 대방 부인 송씨가 안신사에서 성안의 사족집 어부와 승리를 많이 모아 크게 법회를 벌였다는 소문을 듣고 부리 5명을 보내어 적간하게 하였는데 부리가 뇌물을 받고 절 문 앞까지 가지도 않고 돌아왔으므로 다야으로 가두고 국문하는 중입니다. 그 상원 중에 나장 8명 6명을 발동하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사실이라면 그 부리가 무엇 때문에 송씨를 애석히 여겨 장신까지 받겠는가 버려두고 국문하지 말라 하매 자견이 아뢰기를 신들이 듣자 옵건대 학조가 주청하고 송씨는 시주가 되어 법회를 크게 베풀고서 무사람을 선동하였다 하니 크게 치와의 누를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부리를 보내어 적발토록 했으나 부리가 그들의 뇌물을 받고서 정상을 숨기고 불복하니 국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벼이 버려둘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중을 두둔해서 이런 전교를 내린 것은 아니다. 강제로 없는 사실을 억지로 적발하기 위하여 형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어찌 정사를 하는 채통이겠는가. 2번이나 버려두라고 명하였으되 그대들이 들어주지 않으니 비록 대간이라 할지라도 어찌 임금의 명령을 어겨서야 되겠는가. 버려두라 하였다. 사헌부에서 대방 부인 송씨가 안신사에서 사족집 과부와 승려와 비군이 모아 크게 법회를 벌였다는 소문을 듣고
사원부 관리 5명을 보내어 적발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절 문 앞까지 가지도 않고 돌아왔으므로 사원부는 이들을 가두고 국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송씨 부인은 연산군에게 곧바로 상언하였고 연산군은 그 내용을 사원부 지평 이자견에게 내려주면서 그냥 덮으라고 어명을 내렸지만 이자견은 불복하였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내가 2번이나 버려두라고 명령하였는데도 그대들이 이와 같이 듣지 않으니 임금이란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까지 말합니다. 이토록 연산군은 송씨 부인을 감쌌기 때문에 송씨 부인의 일을 기록한 김일손의 사초를 보고 더욱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한편 1503년 2월 11일 연산군 일기에도 송씨의 음란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중동이 송씨에게 쌀과 콩을 하사한 기록에도 승려 학조와 추문이 파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방부인 송씨가 상소해 청풍군 의원의 관직을 회복해 주기를 청하니 그대로 쫓았습니다. 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세종에게 쫓겨났다 재결합하고 중과 불륜까지 저지른 영흥대군의 부인 송씨 이야기였습니다.